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또 피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어제 괴한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어제 배현진 의원은 경찰에 따르면 오후 5시 18분쯤에 네. 한 빌딩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성이 수차례 휘두른 돌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하. 한 17차례 정도 휘둘렀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 경찰은 이 범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자, 다행히 배현진 의원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네, 병원과 경찰 쪽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배 의원이 두피가 1cm 정도 찢어지는 이제 열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얼굴 오른쪽이 이제 예리한 물건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네. 순천향 병원 측에서는 응급 CT를 촬영하고 두피 열상을 1차 봉합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출혈이나 골절 소견 없어서 큰 손상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배현진 의원이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고 본인이 또 어느 정도 불안을 호소를 해서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태를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새해 들어 두 번째 일어난 정치인 피습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발생 이후에 23일 만에 또 일어난 건데요. 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배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네. 이런 테러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상규명과 엄벌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피습을 당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현진 의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습격범이 15세 미성년자 남학생이었다고요? 네, 경찰 조사 결과 배 의원의 공격범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으로 파악이 아하. 됐습니다. 처음에 이 범인이 검거가 됐을 때도 네. 본인이 15살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주장하고 거의 실제 사실하고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일단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이나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좀 자세한 어떤 신원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 그러면 15세라고 하고 이제 정확하게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혹시 촉법소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게 중학교 2학년생이면 만 13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생일이 지금 지나기도 좀 어려운 네. 상황이고 그래 따져보면 촉법소년이 14세 미만자거든요. 그 한국식 나이인지 이게 만 몇 살인지 찾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만 13세 정도 된다 그러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게 되고 형사 처벌은 어렵고요. 네. 보호 처분만 가능합니다. 형사 네. 처벌한다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되긴 하지만 보호 처분은 뭐 10호가 소년원 같은 거고 1호부터 10호까지 그런 형사 처벌에는 보호 처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구속도 되지 않고요. 네.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명절 연휴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정치인 테러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양당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팀이 가동이 되고 있네요. 네, 4월 총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 경찰 신변 보호팀이 네.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부터 10여 명 이상의 사법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고요. 경찰은 양당 대표의 출근부터 자택까지 돌아가는 퇴근 시간까지 이들을 계속 경호를 할 예정인데 네. 또 이번에 비습당한 정치인은 당 대표급은 아니라서 또 여러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경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나왔으니까요. 어제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경찰청장이 이 이재명 대표 습격한 사람 신상 비공개에 대해서 범죄 중대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민주당은 이런 답변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국회에 출석한 부산청장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을 받고 범죄 중대성이 미흡하다라고 대답을 살인죄인데요. 했습니다. 네, 이 과거 이제 살인이라든지 또 성범죄자들 예. 이렇게 신상 공개를 했었는데 경찰의 현재 입장은 이제 이것은 살해 미수 범이기 살인 때문에 미수니까. 거기에는 못 미친다라고 예, 그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미흡하다 이 표현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게 상대적 미흡성보다 객관적 미흡성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쟁점이 된 것이 습격범이 변명문이라고 해서 예, 자신의 입장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네. 지금 현재는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기소 전에는 공개가 불가하다. 이렇게 밝혀서 그러면 이제 기소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관건으로 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번째 키워드 가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합의 불발입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표결이 불발이 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결국 오르지가 못했어요. 결국은 내일부터 50인 미만 자금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월 27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게 되고 네. 유예 기간이 그 전에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건데 그 유예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유예를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었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더 준비할 여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이 되면 중소기업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망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설령 유예를 한다 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제시를 하면서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에 타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원래 이제 있었던 부칙 조항에 따라서 유예 기간이 끝이 나고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은 가닥이 잡혔습니다. 자, 결국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뭐 동네에 뭐 음식점이나 뭐 빵집이나 이런 좀 작은 좀 회사 같은 경우도 네. 사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되었네요. 네,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은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 이런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제 적용의 어떤 유예 기준이라든지 실제로 적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업종에 따라서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업장의 규모 네. 몇 명이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동네 빵집이나 식당의 경우도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한 쌍특검법 국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미뤄졌네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정치적 목적을 자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쌍특검법의 재표결을 압박을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쌍특검법 이후에도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이냐 이것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또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뭐 쌍특검법을 좀 빨리 그냥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른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자, 이번 본회의에서 좀 쟁점 법안들 쌍특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는데 다음 본회의가 2월 1일입니다. 이날에 두 안건 다 상정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죠. 네. 아직까지 일주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타결이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좀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쌍특검법의 경우는 이제 야권에서 이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라면 조금 오히려 시간을 조금 끌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야권 정당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처리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구체적인 타결이 있어야 이제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뭐 2월 1일 본회의 전에 어떤 절충안을 만들어서 상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성이 좀 작아 보입니다.
자, 한편 본회의 시작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실 경호팀이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하게 했던 사건들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네요. 네, 앞서서 일단 야권 4개 정당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실 경호처의 강 의원 과잉 제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고요. 김진표 의장도 결국에 본회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게를 실으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진표 의장도 일단은 대통령의 경호팀의 그 행동이 이제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디올백 대 샤넬 재킷입니다. 아하. 아마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 가방 수속이 계속되자 한 시의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수 여사죠. 샤넬 재킷 논란을 들고 나왔는데 그 내용 같은데요. 네, 최근에 김건희 영부인의 디올백 의혹이 점화가 되고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한 인사가 맞불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전 영부인의 샤넬 재킷 논란을 들고 나왔는데요. 당사자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입니다. 아하. 이 의원은 앞서서 지난달에 김정숙 전 영부인의 인도 타지마을 방문과 관련해서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샤넬 재킷 논란을 다시 재점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의 맞불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당장 올해부터 GTX 시대를 열겠다 말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또 열렸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신이 반짝 들었다라고 하면서 네. 교통난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하소연에 응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속도 혁신으로 전국 GTX 시대를 열고 신도시 광역교통을 개선해 주거 환경 혁신, 철도 및 도로를 지화해서 공간 혁신 이렇게 3대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밝힌 내용대로라면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GTX A, B, C 노선의 지방 연장을 통해서 이것이 노선이 각각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까지 이어지게 되면 오는 3월에 이제 GTX A 노선의 일부 구간 수서 네. 동탄 이 구간의 개통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2028년 2030년에 GTX A가 이제 파주 운정 동탄으로 그리고 GTX B가 인천대 입구 마석 GTX C가 양주 덕정에서 수원 노선 이렇게 해서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이런 GTX를 지방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국 대도시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꾸준히 문제가 됐던 김포 골드라인 이 혼잡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출근 시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현재 80회에서 120회 이상으로 늘리고요. 네.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을 하고 시내버스 노선에 추가 증차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김포와 서울을 잇는 올림픽대로의 출근 시간대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김포 골드라인의 열차를 늘려서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자, 이 거대한 교통 개혁이 예상이 되는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네, 현재에 추산되고 있는 재원의 금액은 134조 원, 굉장히 많은 그런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교통투자 재원은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 6천억 원, 민간 75조 2천억 원, 신도시 조성 원가 반영 9조 2천억 원, 공공기관 5조 6천억 원 이렇게 재원 계획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 보고를 대신해서 민생 토론회 열고 있는 모습인데 이 토론 내용이 주로 수도권 중심입니다. 그래서 네. 지방이 또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어제 내용에서는 뭐 GTX를 연장을 하고 또 지방에서도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민생 토론회가 지금 6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속으로 계속 수도권에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어떤 성패가 달려있는 수도권 표심을 좀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도 관심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토론회에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뭐 여기서 보면 에너지 정책이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수도권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네. 글쎄요 그 민생 토론회를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를 할 건지 이 부분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전청조 씨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30억대 사기죄로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전청조 씨인데, 자, 이번에 뭐 가수 아이유 씨하고 사귀고 있다는 거짓말 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또 나오는 증언이 평소에 전청조 씨가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이 이야, 부분인데 아이유요? 예, 본인이 아이유 씨하고 이제 교제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했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서 심지어 이제 거짓말 유니버스다. 머스크요? 네네 예.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전청조 씨의 평소 이제 거짓말 행각이 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전청조 씨가 작년 10월에 자신이 새들어 살고 있었던 주택의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하다가 네. 예, 화장실 통유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깨진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경호팀장이 전천종 씨의 극단 선택에 대해서 급히 달려와서 제발 사고 치지 말라. 내 돈이 깨진다. 이렇게 오열을 했다라고 하는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본인 돈이 깨진다. 네. 자, 어제 그저께인가요? 이 4차 공판이 열렸었는데 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옥중에서 책을 써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옥중에서 책을 써서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전청조 씨의 발언이 있었고요.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어떤 변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긴 하나 옥중에서 책을 쓰고 이런 것이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책이 잘 팔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비친 셈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대중의 관심을 역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전 씨의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대질 신문이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만 띄면 좀 거짓말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